보자. 이제 각 변환하는 거 좀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건 그래프 배우면 또 금방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프를 알아야지 이걸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순 암기로 좀 처리를 할 몇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것 좀 정리를 하고 가볼게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중학교식으로 풀어갖고 고등학교 걸로 해석하는 그 연습을 좀 하긴 했는데 봐봐. 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직각삼각형 이렇게 두고 이 변의 길이를 K라고 해. 그럼 민준아, 이 길이가 몇이야? 그래. K 코사인, 뭐 여기를 세타라고 두면 K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두시면 되고 이 길이를 K 사인 세타, 이렇게 두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을 기본적으로 얘를 1이라고 세팅을 해주면 여기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여긴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했었잖아. 피타고라스 공식에 의해서 각이 똑같으면 S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단위원을 하나 그려.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전부 다 1인 원을 단위원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세팅을 내가 알파라고 해볼게. 내가 요 각을 알파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가 길이가 1일 거니까 내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려. 그럼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사인 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세팅이 돼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세팅이 된다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정리해낼 건 뭐냐면 이따 이거 그래프 그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x좌표는 정의 내리면 코사인이 되는구나를 외우셔야 돼. x를 정의 내리면 코사인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x좌표. y좌표의 의미는 사인이라고 세팅을 시켜놓는 거야. 외워야 돼, 첫 번째. x를 의미하는 거는 코사인, y를 의미하는 거는 사인. x를 의미하는 거는 코사인, y좌표를 의미하는 거는 사인. 자, 그러니까 너네가 중학교 때 요 얘기 배운다고. 야, 탄젠트 알파는 보통 뭐라고도 적을 수 있어?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요렇게도 적을 수 있죠. 그러니까 봐봐. 세팅을 시켜보면 x의 분의 y 이게 되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중학교 때 얘를 기울기라도 배웠을 거야. 괜찮? 뭐 여기까지 뭐 별 얘기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정의를 내릴 때 x는 코사인이고 y는 사인인 거야. 일단 이게 전부. 그러니까 탄젠트가 기울기가 될 수 있는 거지. 코사인 분의 사인. 즉 x좌표분의 y좌표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봐봐. 외워야 돼. 90도 공식입니다. 봐봐. 얘 직각삼각형이 있어.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내가 이 각을 알파라고 두고 이 각을 베타라고 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가 되더라. 이건 금방 알 수 있지. 그러면 봐. 한소리를 몇 번 코사인 알파는 사인 베타가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코사인 알파 어떻게 돼? 예분의 예. 사인 베타 어떻게 돼? 예분의 예. 똑같지? 괜찮? 아니 코사인 알파 어떻게 돼? 예분의 예. 사인 베타 어떻게 돼? 예분의 예. 똑같잖아. 그러니까 사인 30도랑 사인 60도랑 같았던 거야. 사인 45도랑 코사인 45도랑 같았던 거야. 어떻게? 알파랑 베타랑 더해서 90도가 완성되면은 문자 전환이 이루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베타분의 1이에요. 확인해 볼까? 탄젠트 알파 어떻게 재는데? 예분의 예. 탄젠트 베타 어떻게 재는데? 예분의 예. 그러니까 서로 역수관계지. 외워야 돼. 보이는 즉시 지금 거는 사실 뭐 왜 그런지 알 것 같은 느낌은 없어도 돼요. 그냥 단순 암기야 이거는. 물어보는 거 곱셈공식처럼. 자, 180도 공식. 180도 공식은 뭐냐면 각을 합쳐서 180도가 되는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번 시간에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보여는 드릴게. 봐봐. 단위원을 그려. 증명하기 가장 좋은 어는 단위원일 때가 제일 편해요. 봐봐. 그럼 내가 이 각을 알파라고 잡아. 그리고 내가 이거를 y축 대칭을 시켜. 그림 너무 못 그렸다. y축 대칭을 시켜. 그럼 내가 요 각을 베타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게 y축 대칭 관계니까 알파를 이쪽에다 살짝 옮겨주면 베타 더하기 알파가 180도가 되는 건 금방 알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점의 좌표를 정의 내릴 때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 그러니까 이 점은 뭐가 될 거냐면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 이렇게 정의 내리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점의 위치를 좀 확인을 해보면 봐봐. 이게 y축 대칭관계였기 때문에 y좌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랑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가 똑같은 거예요. 각을 합쳐서 180도가 되면. 그러면 코사인의 상황을 좀 보자면 봐봐. 코사인 알파는 얘고 코사인 베타는 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를 기준으로 대칭일 거라고. y축 대칭 관계니까 x좌표는 당연히 부호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똑같아지고 싶으면 앞에 부호를 한번 바꿔주면 돼. 오케이? 저 새끼는 칠판도 안 보면서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는 미친 새끼 아니야. 그래서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는 야, 탄젠트라는 게 어차피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음수분의 양수가 될 거니까 당연히 얘도 마이너스 3 입혀주면 되지. 아니면 뭐 얘는 기울기가 양수, 얘는 기울기가 음수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고. 괜찮? 어디 갔다 왔다 그랬지? 인재니? 너넨 또 속초야? 1학년이 인재구나 그러면. 누구 인재 갔는데? 속초 가서 뭐 했어? 바다도 아니고 산을 갔어? 그래서 민준아 몇 잔 마셨어? 몇 잔 마셨어? 들은 게 있어 얘기해 그냥. 아 학교 선생님이? 아 안내 요원쌤이 너한테 양주 가져왔냐? 양주 챙겨. 얼굴이 완전 술톤이야. 햇빛 좀 그만 쬐. 자 360도씩 갑니다. 봐요. 원이 이렇게 있어. 너무 크게 그렸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 내가 얘를 알파라고 잡아. 그럼 내가 얘를 x축 대칭시켜 볼게. x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을 베타라고 정의 내려볼게. 그러면 내가 이걸 x축 대칭시킨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360도가 되잖아.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360도가 됐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봐봐. 이 점의 좌표를 정의 내리면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정의 내리면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가 될 거 아니겠니? 그리고 이 점의 상황을 보면 이번엔 x축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x값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각을 합쳐서 360도가 뭐라는 거야? 360도가 됐다는 얘기는 코사인의 좌표는 동일했을 거라고. 근데 y좌표는 서로 부호가 반대죠. 그러니까 사인 알파는 사인 베타가 되기 위해서 부호를 한번 바꿔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코사인분의 사인인 탄젠트는 마찬가지로 부호를 한번 바꿔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얘 기울기가 양수, 얘 기울기가 음수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라스트 음각공식. 음각공식이 뭐냐면 각이 음수인 걸 얘기해요. 음각은 뭐냐면 각이 음수인 거.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자면 얘도 단위원을 그릴게요. 그리고 똑같이 x축 대칭시킬게. 야, 내가 이 각을 알파라고 치고 이번엔 음의 방향으로 각을 재면 음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라 그랬죠? 얘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내가 정의 내려볼게.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정의 내릴 때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가 될 거고 여기를 정의 내리자면 코사인 마이너스 알파 콤마 사인 마이너스 알파인데 우리가 위에서 해봤잖아요. 이 점의 상황을 보면 x좌표는 똑같다고. 그러니까 음각공식에서는 각이 음수였을 때 코사인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각이 음수든 양수든 코사인은 그대로야. 근데 사인 알파와 사인 마이너스 알파가 같아지기 위해선 얘는 부호를 한번 바꿔주면 되고 탄젠트도 마찬가지겠죠?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를 입혀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는 되지. 근데 이게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워야 되는데 내가 90도 공식은 방법이 없어. 90도 공식은 그냥 하세요. 이 정도를 못 외우나.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면 이 두 가지 공식이 나와. 근데 이거 봐봐. 180도 공식에서는 그냥 이거 하나만 외우세요. 사인만 외워.
180도의 주인공은 사인이구나. 이것만 외우시면 돼. 그러면 주인공이 아닌 경우는 그냥 앞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입혀주면 끝. 이렇게 외우시는 게 훨씬 편해. 오케이? 자, 360도 공식의 주인공이 누구죠? 이렇게 되면 코사인이 되는 거니까 코사인이 주인공이다 이러고 외워. 음각 공식의 주인공은 코사인이구나. 이렇게 외워. 나머지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를 한번 입혀준다 마인드로 가시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배우냐면 이런 것 때문이잖아. 야, 예를 들어서 봐봐. 사인 210도 구해보래. 사인 210도 구해보래.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광은 그래봤자 30도, 45도, 60도가 끝이고 그래프를 배우고 나면 0도하고 90도 정도를 더 외우게 될 텐데 사인 210도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해가 되나 봐봐요. 냅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30도를 쓰고 싶어. 그러면 210도랑 마이너스 30도랑 더하면 몇 도가 돼? 180도 되지. 180도 주인공 누군데? 사인이니까 얘는 그대로 떨어지면 되는 거야. 됐지?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각이 음수네? 음각공식 주인공 누구지? 코사인. 그러니까 얘는 앞에다가 마이너스 한번 입혀줘야지 같아질 수 있는 거야. 이거 세 개가 다 동의어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된 거? 야, 그러니까 봐봐. 코사인 210도 같은 것도 한번 구해보면 내가 여기다가 냅다 마이너스 30도 쓰고 싶어. 그럼 각을 합쳐서 180도가 되거든. 180도 주인공은 코사인이거든. 그러니까 미안하다. 180도 주인공은 사인이거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한번 입혀줘야 돼요. 그런데 음각 공식이네. 음각이네, 음각. 각이 음수인 거. 주인공 누구? 코사인. 그러니까 얘는 그냥 멋대로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얘도 정답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이런 것 때문에 배우게 되는 거야. 빨리 외우세요. 이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다닥닥 나와. 내가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줘도 여기서 음각 공식 쓰고 180도 공식 쓰고 그러잖아. 앞에다가 제가 뭐 설명 부분에는 써놨으니까 그냥 외우세요. 빨리. 특히 90도 공식 중요합니다.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면 코사인과 사인은 문자 전환이 이루어지고 탄젠트 같은 경우는 역수가 만들어지고 90도 공식이 180도 주인공 사인, 360도 주인공 코사인, 음각 공식 주인공 코사인. 딱 요 정도면 돼. 그리고 연습하면 돼. 내가 하는 거 잘 봐. 어이 미서 볼 등. 대답하는 거 봐. 진짜 존나 싸가지 없네 저거 진짜. 여기서 딱 보이는 이제 너가 딱 눈에 보이는 게 뭐야? 그치, 2분의 파이가 눈에 보여야 돼. 90도구나. 그럼 난 여기다 밑에다 뭐라고 쓸 것 같아? 난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것 같아. 그럼 얘랑 각을 합치면 몇 도예요? 90도잖아. 90도는 어떻게 된다고? 문자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코사인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가란 얘기야. 근데 봐봐. 각의 음수네? 음각 공식 주인공 누구지? 코사인.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적으면 돼. 끝. 첫 번째 단어 세팅 끝났어요. 나중 되면 이게 속도가 확 붙으면 돼. 지금은 천천히 하시고. 자, 얘 보세요. 근우야, 뭐가 보여? 180도가 눈에 보이죠? 그럼 나는 여기다가 냅다 세타라고 적고 싶은 거지. 왜? 그럼 얘랑 더하면 180도가 되잖아. 180도 주인공 누군데? 사인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한번 입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랑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2개짜리의 코사인 세타를 왜 오늘 말이 안 나와? 정답 2분의 1.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양의 방향과 이론. 오케이. 원장님 못 본 지 꽤 된 것 같지 않니? 안 오실 건가 봐. 근데 뭐야, 사실 원장님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원장님 언제 나와요? 막 이런 물어봤는데 실장님도 모르고 뭐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안 나오시려나? 우리 여행 가셨나 이러니까 원장님 최근에 진짜 큰일 날 뻔하셨어요.
실제로 장례식장 갈 뻔했어요. 진짜. 저도 야 이게 건강 관리 잘해야겠더라. 그러니까 간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는데 이게 급성으로 안 좋아지셔가지고 그 병원 의사 말로는 4, 5년 만에 이런 케이스를 처음 본대. 원장님이 그러셨대는. 그래서 주말 저녁에 의사가 원장님 가족을 다 소환했대. 진짜로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대는데. 성인 돼서 술 너무 많이 먹지 마. 술 안 마셔? 나도 안 마셨어. 나 30대 될 때까지는 술을 되게 싫어했어. 술 마시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 한 4잔만 먹으면 졸리고 이래가지고 술 되게 싫어했어. 근데 마셔도 되는 나이에 안 마시고 마시면 이제 안 될 나이에 슬슬 마시는 것 같아갖고 좀 문제긴 한데. 근데 원장님 딱 그렇게 하니까 술 때문은 아니야. 원장님 술 그렇게 안 드세요. 이거 술 때문에 간부전이 확 오고 그러진 않은데 그거 들으니까 괜히 나도 무섭대. 무서워가지고 나도 어제 술 한잔 했어. 빨리 쾌차하셔야 돼. 오케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뭔가가 딱 적혀 있죠. 그러면 이 직선이 나왔으면 X축의 양의 방향 이 단어까지 내가 일부러 확대한 거거든. 이거 중학교 때는 이제 습관이 돼 있을 텐데 그럼 한슬아 여기까지 문제가 말하고 싶은 개념이 뭐야? 난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바로 캐치가 돼야 돼. 직선이 있고 X축과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딱 여기까지 했을 때 이미 알아야 돼. 뭘 의미하는 걸까? 하염없이 쳐다만 보고 네가 성시경이야. 지금 뭐 그런 지그시 쳐다보고 있어. 미치겠네 진짜. 수연아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기울기. 그치. 기울기 의미하는 거잖아.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뭘 의미한다는 얘기야? 탄젠트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 체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y는 3분의 1x 뭐 요렇게 출발할 거니까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3분의 1이었구나를 세팅하라는 이야기지. 그러면 아직 뒷문제는 제가 아직 다 못 읽어봤는데요. 그럼 내가 얘를 세타라고 치면 저번 시간 이거 계속 연습한 거잖아. 요렇게 하기로. 그럼 여기가 루트 11과 아니니. 중학교식으로 바꿨어요. 자, 그랬고 가계 크기를 요렇게 해놨을 때 요거 하라고 문제가 알려져 있네요. 자, 그럼 미리 세팅을 좀 해놓을까요? 사인은 루트 10분의 1, 뭐 요렇게 세팅해놓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 요렇게 세팅해놓고 자, 이제 문제 들어가자. 또 각변환이네. 탄젠트 지워버렸다. 예원아? 내가 여기에 지금 각이 뭐가 눈에 확 보이니? 파이 180도가 눈에 보이죠? 그러면 너는 이제 여기다가 뭘 쓸 것 같아? 괜찮아. 시연아 뭘 쓸 것 같아? 180도 공식 쓸 거니까 난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쓸 것 같아? 저 마이너 세타를 쓸 것 같죠? 마이너 세타를 쓰면 얘랑 각을 합치면 180도가 됩니다. 그럼 180도 주인공은 사인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한번 입혀줘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각이 음수네? 각이 음수인 건 주인공 누구? 코사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자유자재로 돼야 돼. 근우야, 어떤 각이 눈에 꽂혀? 그러니까 난 여기다 뭐라고 쓸 것 같니? 그랬어. 오케이. 잘했어. 세타라고 쓰면 얘랑 각을 합치면 90도가 될 거 아니야. 90도가 되면 문자 전환이 이루어질 거니까 얘는 코사인이 되는 거죠. 각의 음수네 음각공식 주인공은 코사인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 탄젠트 세타라고 쓰는 거죠. 괜히 세팅해놨네. 그럼 얘랑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만 구하시면 되니까 정답 3분의 1. 간단했던 문제입니다. 요게 좀 어려워. 17번에 이것도 사실 공식이 있는데 원래 이걸 외우려면 되게 한 페이지를 통째로 외워야 되거든. 근데 그게 사실 너무 버거워서 내가 오늘 90도 공식, 180도 공식, 360도 공식으로 재해석을 한 거거든. 그러면 우리끼리 좀 기억을 해볼까요? 봐봐. 2분의 3파이 공식은 내가 안 알려줬어. 270도지 이게. 270도 공식은 내가 안 알려줬거든. 이렇게 2분의 3파이 혹은 270도가 뜨잖아. 그러면 이 문제가 좀 힘든데
주기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셔야 되거든. 근데 내가 아직 이거 설명은 안 했죠. 그래서 한번 외워볼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이고요. 오늘 뒤 이어서 할 겁니다. 지금은 잠깐만 외워두세요. 코사인 주기도 2파이고요.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예요. 곧 할 거예요. 곧 할 건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잠깐만 미리 외울게. 사인은 뭐라고? 주기가 2파이. 코사인의 주기는 뭐라고? 2파이. 탄젠트 주기 뭐라고? 파이. 그럼 봐봐. 2분의 3파이는 내가 가르쳐 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집중해. 주기라는 거는 더하거나 빼거나 똑같거든. 맞잖아요. 주기라는 건 더하거나 빼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사인의 주기를 뺄 거야. 이 각에다가. 그러면 사인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야. 주기를 뺀 거거든. 동경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360도를 빼면. 근데 잘 봐요. 이제 눈에 보일 거야. 90도가. 근데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90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90도라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이게 좀 어렵다. 인위적으로 음각공식을 한번 쓸 거예요. 음각공식 주인공은 코사인이거든. 근데 내가 음각공식을 인위적으로 쓴 거니까 너네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상관없는 거죠. 음각공식 주인공은 코사인이었으니까. 음각으로 바꿀 거면 사인은 부호로 한번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니들이 봤던 패턴이야. 내가 여기다가 세타라고 적으면 이제 드디어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는 거고 그건 얘는 문자 전환이 이루어질 거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한 거였어요. 자, 이번 문제의 목적은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근데 자 이제 문제를 전에 이제 한번 보니까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5,12 5,12 요렇게 이 점이 있대. 그때 이 OP가 세타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자고? 수선의 발은 무조건 X축으로 내리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12일 거니까 피타고라스 아시 불러내면 13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일단 구해보면 얘가 13분의 5가 될 거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입혀주면 정답 끝나는 거지. 이 각변화는 지금은 내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나중에는 후다닥닥 돼야 돼요. 물론 내년 고3 되면은 이거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근데 지금 내신 기간 때는 원체 지금 시간이 모자랄 거니까 속도에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걸 한번 해볼까? 출발. 지금쯤엔 연습이 좀 됐을 거니까 한 2분만 드려볼게요. 2분 안에 정답이 나와야 돼. 아주 깊게 잠든 것 같은데? 내일 일어나겠는데? 해볼까? 나오니 다? 봐봐.
이거 저번 시간에 배운 것까지 같이 나오네. 이 x좌표가 4고 y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요렇게 동경을 이룰 거래요. 그럼 내가 수선의 반은 무조건 x축으로 내리라 그랬고 그럼 여기에 세타가 생성되는 거지. 그럼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3이니까 이 길이가 5가 될 거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부터 먼저 세팅을 해주면 5분의 4가 될 거고 사인 세타를 세팅하면 5분의 3이 될 거고 여기까지만 할까요? 탄젠트는 굳이 구하나 마나인 것 같아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구해볼게.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이야. 그럼 마지막에 뒤처리를 잘하라 그랬잖아. 이 동경이 지금 4, 4분면이거든. 저번에 부호 외웠던 거 기억나? 1, 4분면은 모두 양수였고 여기는 사인이 양수였고 여기는 탄젠트 양수였고 얘는 코사인만 양수였잖아. 그래서 뭐 외울 때 모두의 산타클로스 이렇게 외우던가.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4, 4분면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부호가 가만히 쓰면 되고 사인과 탄젠트만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지. 자 일단 세팅은 끝났어. 그러면 이 문제요. 자 나 같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세타를 적었겠죠. 그러면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거든요. 그럼 내가 얘를 문자 전환 코사인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음각 공식 주인공은 코사인이니까 얘를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될 거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빼기 사인 세타를 하시래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에서 사인 세타를 빼래요. 얘에서 얘를 빼래요. 정답 5분의 7. 그래프 나오기 전까지는 좀 해야 되니까 여기 별로 어렵진 않겠네. 봐봐. 봐봐. y는 루트 x가 있대. 이거 못 그려도 괜찮아요? 내가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거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니까. 이 점에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OP의 길이를 물어봤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 위에 P점이 있을 거고 OP가 나타내는 동경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걸 선을 딱 이은 다음에 요걸 세타라고 세팅하란 이야기야. 했지? 아니 별거 아니네.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려면 풀 수 있겠지. 자, P라는 좌표를 세팅을 좀 해보자고. X가 A면 Y는 루트 A일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세팅 끝났어. 그러면은 요 길이가 A가 될 거고 요 길이가 루트 A가 될 거라고. 그러면 요 변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불러내면 루트 A제곱 플러스 A. 지금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거든. 돼요? 일단 여기까지는 왔어.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때 뭐 다른 조건이 있겠죠? 이걸 해석하면 이제 문제는 풀릴 것 같네. 봐봐. 얘들아. S제곱 플러스 C제곱이 1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 세타가 같은 각이면. 그럼 내가 얘를 1 빼기 S제곱으로 세팅하고 마이너스 2S제곱으로 세팅하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3개짜리의 S제곱이 2가 되더라 라는 거지. 그러면 S제곱이 3분의 2예요. 그럼 봐봐. 사인은 현재 뭐냐면 일단 식으로만 보자면 루트 3분의 2야. 풀마 루트 3분의 2야. 여기까지는 세팅이 되지.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진 않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이 OP가 몇 사분면이야? 1사분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지워주면 되는 거지. 끝났어요. 그러면 뭐 사인으로 구해도 되는데 이거분의 이거가 그냥 이거 가자. 자 가자. 이거분의 이거가 사인 세타잖아. 이거분의 이거가 루트 3분의 루트 2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A분의 루트 A가 루트 3분의 2니까 루트 2니까 이렇게 양변 제곱하면 어차피 루트는 다 사라질 거고 X자로 곱해버리면 3A가 2A제곱 플러스 2A가 되잖아. 그러니까 2A 제곱 마이너스 A가 0 될 거면 A를 끌어냈을 때 2A 마이너스 1이 0 나와야 되므로 계산 잘했죠? A 값은 0 될 수는 없습니다. 1,3은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 값은 2분의 1로 끝난 거고 이 길이는 루트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4분의 2야? 그러니까 루트 4분의 3이 되면서 2분의 루트 3. 정답 끝.
내가 저번 시간에 항상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응? 중학교 걸로 바꿔 풀 거라 그랬어. 이렇게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문제는 전부 다 중학교 걸로 바꿀 거라 그랬어.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그래프 설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조금 당황할 수는 있는데 응?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첫 타임만 그려려니 하세요. 몇 번이야 이거? 자 그림 볼게. 지금 결국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이거 구하래. 그럼 봐봐. 알파가 지금 둔각이고 베타도 둔각이잖아. 그럼 둔각이 나오면 제발 좀 기억해. 둔각으로 풀면 너무 힘들어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해가 되나 보세요. 요거부터 해볼게. 그럼 여기가 알파잖아. 나도 알아. 여기가 알파인 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내려.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잠깐만 들어봐. 잠깐만. 원래 진짜 정석풀이는 이거야. 첫 번째. 내가 사인 알파 찾아볼게. 그럼 내가 이렇게 직각삼각형 내리라 그러잖아. 그럼 민준아, 요 각이 몇이야? 그치? 파이 마이너스 알파죠. 파이 마이너스 알파지. 그리고 이 길이가 2인 것까지는 알고. y좌표가 2였으니까. 이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네요. 요 정도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찾는 거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루트 5분의 2입니다. 이게 정석풀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냅다 알파를 써주면 각을 합쳐서 180도가 될 거니까 180도 주인공은 사인이죠. 그래서 사인 알파랑 얘랑 똑같으니까 얘가 루트 5분의 2로 완료가 되는 거야. 이해돼? 이게 정석풀인데 나는 너네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둘 다 연습시켜 줄 테니까 봐봐. 그냥 여기 수선해발 내리고 알아. 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 거. 그냥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 거 아는데 그냥 나는 얘를 알파라고 세팅할 거야. 그럼 똑같아. 여기가 2, 여기가 루트 5. 그러면 사인 알파는 뭐야? 루트 5분의 2. 그냥 냅다 이렇게 적는 거야. 이게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루트 5분의 2. 그 다음에 차라리 이 동경이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지. 그러면 얼싸안고 아니면 모두의 산타클로스. 사인은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각을 살짝 최면 걸고 중학교식으로 푼 다음에 마지막에 부호 판단하는 게 조금 더 빨라. 이지랄 하는 것보다. 자, 코사인 베타도 똑같이 두 가지로 풀게요. 둘 다 하실 수는 있어야 돼. 자, 코사인 베타 구하러 가자. 코사인 베타는 베타가 여기 있거든요.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베타로 세팅할 수 있고, 그치? 여기가 베타니까. 그럼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이 길이가 2일 거고 이 길이가 3일 거잖니. 그럼 피타고라스 아저씨 불러대면 여기가 루트 5였을 거라.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 5분의 2야. 이렇게. 아이고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3분의 루트 5야. 여기까지. 그럼 봐봐. 내가 여기다가 베타라고 냅다 써버리면 각을 합쳐서 180도가 된 거거든. 근데 180도 주인공은 사인이었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얘가 얘란 얘기지. 그러니까 진짜 코사인 베타는 3분의 루트 5에 마이너스를 입혀주면 최종 정답 끝. 얘 여기다 입히면 정답 끝이야. 그러니까 뭐 여신이 마이너스 3분의 2 끝.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냥 이러면 안 돼? 그냥 이러면 안 되나? 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 여기가 루트 5. 봐봐.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맞는 풀이야. 야 얘를 그냥 베타라고 세팅해. 어쩌라고. 그럼 코사인 베타는 뭐예요? 3분의 루트 5. 근데 이 빨간색 선이 2사분면이었잖아. 그럼 사인만 양수거든. 앞에 마이너스 붙여. 이게 훨씬 간편해. 오케이? 그냥 전부 다 예각인 직각삼각형으로 바꿔서
마지막에 4분면 부호 판단 때리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그래프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그래프를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어서 그래프를 그리기 직전까지는 좀 가볼게요. 아주 쉬운 단순 대입 문제입니다. 얘가 3분의 파이, 14를 지난대요. 그러니까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y 대신에 14를 대입하고 k 곱하기 사인에다가 x 대신에 3분의 파이를 대입해.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3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6분의 5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10입니다. 여기까지. 대입밖에 안 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4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뭔지만 알면 되네. 민준아, 나 여기다 뭐 쓸 것 같아? 나 6분의 5파이 뭔지 모르거든. 뭐 쓸 것 같아? 그렇지. 6분의 파이를 썼겠죠. 왜? 이러면 얘랑 각을 합치면 180도가 되니까. 180도 주인공은 사인이니까 그냥 냅다 사인 적으면 되고. 그러면 사인 30도가 될 거고 얘는 몇이야?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K가 4가 되면 되는 건가요? K가 8. 별거 없죠? 요거 22번 빨리 해보세요. 이거는 약간 두 번 푸는 문제인데 똑같습니다. 안 어렵지? 해봐. 자, 2 루트 3 탄젠트 60도네, 30도네요. 탄젠트 30도 플러스 K가 7이 나와야 되니까 야 탄젠트 30도 몇이지? 3분의 루트 3. 그럼 얘랑 곱하면 몇이지? 몇이냐 이게? 1이 2? 그러니까 K 값은 5. 요렇게 K 값 5 세팅 끝났죠? 그때 F 3분의 파이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자 2 루트 3에 X 대신에 3분의 파이를 대입하고 K는 5였으니까 요렇게 세팅해주면 얘가 정답인 거지. 탄젠트 60도 몇이에요? 루트 3. 얘랑 만나면 몇이에요? 6 더하기 5는 11. 얘는 별거 없어. 지금 이게 힘들다라는 얘기는 중학교 때 특수각을 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살짝 먼저 끊죠. 잠깐 쉬었다가 그래프로 넘어갈게. 보자. 그래프 배우는 건데 삼각함수 그래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태초의 상태를 잘 그려내는 게 중요해요. 태초 상태만 그릴 수 있으면 돼. 나머지 것들은 진짜 그려낼 때가 있긴 한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결국에는 뭐 나중에 치환을 통해서 그리거나 뭐 그럴 거기 때문에. 봐봐.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원에서 봐봐. 원에서 좌표를 추적하는 거예요. 내가 단위원 그려볼게. 단위원. 반지름 1인 원. 단위원.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코사인 경우를 정의 내리면 x좌표라 그랬고 사인 같은 경우는 정의 내리면 y라 그랬고 탄젠트 같은 경우는 기울기라 그랬지.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sin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y는 sin x. 그러니까 이 x의 의미는 sin 30도, 40도 뭐 이런 것처럼 얘는 각을 의미해요. 각. 각을 의미하고 그때 당시 함수값을 y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y는 sin x 그래프 그려볼 건데 보세요. 내가 네 칸을 좀 끊어 놓을게. 이 네 칸은 뭐냐면 90도마다 끄는 거예요. 90도마다. 그래서 여기를 2분의 파이라고 할 거고 여기를 파이라고 할 거고 얘를 2분의 3파이라고 할 거고 여기를 2파이라고 할 거야. 여기까지 일단. 봐봐. 지금부터 너네들은 y 좌표만 추적하면 돼. 이 단위원에서 이게 0도잖아. 이 동경은 0도를 나타내잖아. 민준아, 이 0도일 때 y좌표 몇이야? 0.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90도로 갈 건데 y좌표가 점점 커질 거니까 y좌표가 커지다가 90도 때까지 가면 y좌표가 1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y좌표를 추적해보면 각이 0도일 때는 sin x는 0도였다가 90도로 갈 때 1까지 증가하게 되죠. 쉣. 여기까지. 그 다음에 180도 때까지 가잖아. 180도 때까지 하면 y좌표가 다시 쪼그라들어서 어디까지 쪼그라드냐면 0까지 다시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얘가 다시 0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270도 때까지 가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집니다. y좌표가.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바퀴를 구르면 다시 한번 얘가 0으로 도착하게 되죠. y좌표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저 원 한 바퀴 돌릴 때 y좌표를 추적하니까 0에서 1까지, 1에서 0까지,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로 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함수값은 1이고 마이너스 1인데 일단 더 중요한 건 봐봐. 더 중요한 건 야, 그러면 내가 저 원을 한 바퀴 더 돌리면 그냥 어차피 신발 거 이 그래프가 한 번 더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이상 그릴 필요는 없다고. 괜찮? 그러니까 봐봐. sin x 같은 경우는 계속 이 그림이 반복될 건데 이 반복되는 간격을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반복되는 구간을 뭐라 그러냐면 주기라 그러거든. 그래서 sin x의 주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2파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적을까? 주기는 뭐가 된다? 2파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1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왜? 이 그림이 계속 반복될 거니까 최대값은 항상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끝. 이렇게. 괜찮? 외웠니? 이거 태초의 상태는 흔들림 없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이걸 영원히 그려보자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이게. 그럼 봐봐. 이제는 내가 코사인 x 그래프 그려볼게. 빨간색으로. 코사인 x 그래프 그려볼 건데 코사인 x는 x 좌표를 추적하면 돼요. 그러니까 봐. 그누야 0도일 때 x 좌표가 몇이니? 1. 그러니까 얘는 0도일 때 1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 90도 때까지 가면 x좌표가 오히려 쪼그라듭니다. 어디까지? 0,1까지니까. x좌표는 90도일 때 0까지 쪼그라듭니다. 에다가 더 줄어들어요. x좌표는 180도 갈 때까지.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270도 때까지 가면 y좌표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0까지. 그러니까 270도는 0까지. 마지막 한 바퀴를 구르면 다시 x좌표가 1까지 도착하게 되겠죠. 살짝 모양새가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 이 그래프는 또 요게 반복이 될 거라고. 이렇게 반복이 될 거라고. 한 바퀴를 돌릴 때마다. 그럼 코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주기가 2파이고 최대값은 1이면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자,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이걸 물어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구분을 좀 지어보자면 얘는 0,0을 지나는 함수고요. 얘는 0,1을 지나는 함수인데 여기까지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얘를 좀 어려운 말로 기함수라고 불러요. 알고 있니?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 설명을 하긴 했는데 기함수가 뭐였는지 기억해요? 원점 대칭함수. 그러니까 봐봐. 노란색이 계속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화요일에 엄마한테 부탁해서 깨우라고 해야 했는데 신발 나이가 몇인데 신발 진짜. 노란색이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거 보여? 오케이. 빨간색도 봐봐. 빨간색 요렇게 계속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y축을 기준으로 대칭해서 얘는 0,1을 지나는 우함수라고 불러요.
괜찮? 그래서 주기, 최대값, 최소값 다 똑같지만 모양새는 다르다. 그래서 sin x랑 cos x를 정확하게 그려내야 돼. 그래서 일단 당장은 어색할 때는 sin x는 뭘 지난다? 0,0을 지난다. cos x는 뭘 지난다? 0,1을 지난다. 끝. 택출 상태는 무조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어려워요. 은근히 어려워 이게. y는 내가 탄젠트 x 그래프 그려볼 건데 봐봐. 탄젠트라는 건 내가 기울기라 그랬잖아. 너네 이제 그거 가등급 나왔지? 그거 너네 등수 찍힌 거 아직도 안 나왔어? 너네 지금 수학 몇 등인지 몰라? 아마 2학년 담당 선생님 교장실로 한번 끌려가지 않았을까? 아닌가? 평균이 어떻게 50, 60 나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평균이 5, 60 나오면은 미사고는 하남고를 역전한 거예요. 응? 뭐라고? 아, 그 별들이 너무 잘했다. 그래 봤자지. 아, 그러면은 또 상관없고. 아, 야, 이 정도 시험 난이도에 100점 나온 애가 있어요? 하나? 대단하다. 난 솔직히 그 시험지 45분 안에 다 맞출 자신이 없는데? 괴물들이 있어. 수학을 위해 태어난 애들이 있어. 내비둬. 저 걔네들은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야. 냅둬. 근데 그런 애들 중에 또 다른 과목은 또 더럽게 못하는 애들도 있어. 수학만 좀 잘하는 애들이 있고. 근데 우리의 문제점은 수학도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뭐. 다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왜 그러지? 미서고가 진짜 항상? 왜 수학 3학년은 더 심각해. 그러니까 내가 너네한테도 겨울방학 때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미사고는 1학년 제외하면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수능범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선생님들이 자기가 수학에 대한 애정을 시험지에 자꾸 막 보여주는 그리고 너네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더 어렵게 내려다가 말렸다며. 그 뭐 어떤 선생님이 그 선생님과 같이 수능장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친해질 겸. 몰라. 이렇게 호되게 공부하다 보면 내년에 또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내신은 조졌는데. 거의 3, 4, 5등급은 그거일 거야 이번에. 3, 4, 5등급은 별 변별력이 없었을 거야. 눈 감고 찍었는데 더 잘 본 애가 있었을걸? 우리 민준이처럼 모르겠네 이러고 서술형 넘어가니까 뒤에 서술형 몇 개 풀고 객관식 찍어서 몇 개 맞추니 갑자기 점수가 막 180 터지잖아. 너 찍어서 맞춘 거 있지? 어? 나 지랄하지 말고 네가 어떻게 2개밖에 안 찍어요. 2개를 푼 거 아니고? 남은 잘 찍어서 맞췄다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잖아. 네가 2개 빼고 다 풀었다고? 그 수능 특강도 말이야. 너넨 대수인데 수능 특강은 수원이잖아. 아이 좀 아싸리 그냥 좀 이제 왜 자꾸 고이 애들한테 수능 특강을 관여하는지 이게 계산이 너무 복잡해. 더러워요. 진짜 너무 더러워 수능 특강 문제가. 수학적으로 별 의미가 있는 문제도 아니야. 물론 못하는 건 너네 잘못이긴 한데 너무했어. 아유. 1년만 늦게 태어나지. 올해 미사고 1학년 등진들이던데. 빙구들이던데. 미강고 1학년이 이번에 되게 잘해. 근데 거꾸로 말하면 올해는 미강고 애들이 약간 등신이거든 2학년이.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들을 안 해. 미강고 애들. 알아? 백발백중을 다 못 풀고 들어간 거 알아? 단 한 명도 다 풀고 들어간 애가 없다? 근데 4명이 1등급 후보야. 한 문제 차이로 1등급을 다 놓쳤어 4명이. 한 문제 맞추면 그러니까 2명 정도는 1등급을 받지 않을까 기말고사 때? 좀 이제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질 거냐. 한 문제만 더 맞추면은. 그리고 너네 세대의 단점이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2등급 극초반 때랑 2등급 극후반 때랑 실력이 완전 천차만별이야.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근데 딱 등급 찍히는 거 2등급이니까 열받지.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머리를 잘 쓰면은 전 과목이 2등급 후반인 게 되게 현명한 방법이긴 하거든. 전 과목이 2등급 후반대야. 그럼 얘를 보고 공부를 못한다고 하기도 그런데 등급으로 따지면 또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
언제 문 열어 보자 그래. 아이 게스트 들어와. 뭐해 저 새끼 저거? 뭐해?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잘못. 그럼 나 누군지도 모르고 개새끼라고 그런 거야? 진짜 아무도 없는데? 뭔 소리야? 무슨 소리가 난 거야? 혹시 실장님인데 내가 개새끼 이런 거 어떡해? 어머. 나 실장님한테 몇 번 욕한 적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있다 보면은 그 너네 클린시 있을 때 항상 너네 하는 그런 거 있잖아.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거. 그래서 어차피 조교 애들이 무슨 힘이 있어 그런 거에. 그래서 이제 나 이제 10시 근처에 와가지고 뭐 내일 수행평가가 있네 뭐네 한 명씩 맨날 한 명씩 찾아와. 그 이제 내가 문 열리는 소리 듣자마자 아이 꺼지라고 등신아 이러는데 선생님 실장님이 우리 엄마랑 동갑이실 거거든 아마. 그래서 엄마한테 욕한 거랑 똑같은 거지. 가볼까? 탄젠트. 탄젠트라는 건 기울기를 추적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냥 잘 봐. 그래서 이거는 사정상 마이너스 90도, 90도. 여기까지만 일단 세팅을 해볼게. 이게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90도, 이게 90도. 봐봐. 잘 봐야 돼. 기울기를 추적하는 거잖아. 각이 0도일 땐 기울기가 0이에요. 그건 아죠. 직선이 이게 기울기가 0이고 이건 기울기가 없다. 그 정도는 아시죠? 자, 간다. 기울기가 0이야.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90도를 갈 때는 기울기가 점점 양수 점점 커지다가 순간적으로 확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90도 때까지 갔을 때는 양수 가다가 순식간에 딱 사라져요. 딱 90도가 되는 순간에는 기울기가 없어져 버리거든. 근데 봐봐. 기울기가 음의 방향으로 90도 갔을 때는 음수 절대값이 점점 커지다가 얘가 또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90도일 때는 기울기가 없고 마이너스 90도일 때도 기울기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점점 커지다가 90도가 되는 순간에는 탄젠트가 정이 내릴 수 없어요. 기울기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90도일 때도 탄젠트가 정이 내릴 수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 그럼 봐봐. 한 번만 더 갈게. 여기가 파이일 거고 여기가 2분의 3파일 건데 야 봐봐. 야 그러면 딱 봤을 때 이게 90도에서 한 번만 더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자. 아니 왼쪽이지 비용신. 여기서 조금만 왼쪽으로 가잖아. 그럼 전에 절대값가 큰 음수가 나와. 그치? 그러니까 얘가 90도를 넘어가는 순간 다시 여기서부터 존내 절대값이 큰 음수부터 이런 식으로 갈 거란 얘기지. 이해돼요? 맞잖아. 존내 절대값이 큰 음수에서 점점 쪼그라들다가 270도 갈 땐 다시 한번 양수로 바뀌어서 존내 큰 양수로 가다가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완성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요런 그래프가 완성되더라. 요런 그래프가 완성되더라. 그럼 탄젠트도 마찬가지야. 여기를 그렸어도 요렇게 그려졌겠죠. 그럼 봐봐. 탄젠트의 주기는 반복되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계속 반복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거야. 이게 반복이 될 거거든.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은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없잖아요. 몇인데요, 신발. 점근선이기 때문에 없다고. 방금 내가 뭐라 그랬지? 점근선. 가까우는 지지만 그려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걸 보고 우리는 중간고사 때 점근선이라고 배웠고요.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없는 대신에 방금 말한 점근선의 방정식이 존재하는 거야. 점근선의 방정식은 세로선이니까 x는 으로 표현될 거고요. 점근선은 뒤질 때까지 나올 겁니다. 맞지? 그럼 봐봐. 이 점근선이 뒤질 때까지 나올 텐데 그걸 보통 x라고 하고 점근선은 많을 땐 관습적으로 가장 작은 양수 취급합니다. 가장 작은 양수는 2분의 파이거든요. 그래서 x값은 2분의 파이로 시작을 할 거고 계속해서 나올 건데 언제마다 나올 거냐면 주기마다 나와요. 주기마다 계속 나올 거라고 점근선이. 그러니까 탄젠트의 주기 파이죠. 주기마다 나오게 되어서 n은 정수 여기까지. 근데 이거 조금 있다가 변형할 건데 이걸 이렇게 외워주는 게 좀 좋아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원래 태초의 상태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 이렇게 외우는데 이거를 이렇게 외우는 건 좀 이러면 좀 편해. 주기의 절반 더하기 주기마다.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괜찮? 일단 여기까지 빨리 외워봐. 나 이제 변형할 거야. 외웠어? 그러니까 이거는 꼭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화율이 집 가깝지 않아? 엄마가 깨웠댔는데? 아 그래? 만만치 않은 새끼네? 미사고에서는 화율이, 미강고에서는 세별이 양대 산맥이네. 응? 아, 저 제가 더 심해. 세별이는 그래도 전화하면 받아. 하율은 내가 봤을 때 그 무음으로 해놓고 자는 것 같아. 애기네. 생긴 거는 씨. 술도 먹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어? 그는 편의점 가서 담배 달라면 줄 것 같은데? 아니야. 가볼게. 이제 변형할 거거든. 봐봐. y는 3sin x 이거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3sin x까지 아니 sin x까지는 그렸는데 3sin x를 한번 그려볼 건데 봐봐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결국 이 sin x의 그래프를 3배 한 거기 때문에 결국 누구한테 영향이 있는 거냐면 함수값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sin x 그래프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렸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게 sin x 그래프라면 이 y 값을 3배 한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거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지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 야 그럼 봐봐. y는 마이너스 3 sin x는 또 어떤 얘기를 되는 거냐면 이 마이너스 3에서 이 마이너스 이쪽에다 줬다 쳐봐. x축 대칭 아니니?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 sin x 같은 경우는 주황색을 x축 대칭한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이제는 이렇게 그려질 뿐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게 주황색이던 연두색이던 그러니까 sin x의 개수가 양수던 음수던 간에 최대값은 뭐로 바뀌었겠어? 3으로 바뀌었을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겠지. 얘는 그냥 물 흐르듯이 이해할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를 이만큼 이동시켜 보겠다고. 이건 뭐예요? y축 이동거리잖아. x의 이동거리는 항상 이렇게 괄호가 씌워져 있어요. 그러면 야, 이 그래프가 이 주황색 그래프가 두 칸 올라간 거니까 이 주황색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처리하면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그려졌을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됐겠어, 민준아? 5가 됐을 거고 여기가 뭐가 됐겠어? 마이너스 1이 됐겠지.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절대값 a 더하기 d는 최대값이 나올 거고 절대값에 마이너스 붙인 상태로 d를 더해주면 최소값이 나올 거다. 왜? x의 개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위치를 잘 기억해야 돼. 이 a라는 것과 이 d라는 것은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에 영향을 미치는 알파벳이다를 따로 기억을 잘 해줘야 돼. 오케이? 이해됐지? 근데 하나만 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구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데 난 좀 너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봐봐. 아까 빨간색 그래프 잠깐 봐봐. 5랑 마이너스 1이지. 평균 재봐. 2지 2. 그게 무조건 이거예요. 이거. 상수항이야. 알겠어? 봐봐. 엄마. 최대값과 최소값을 평균 재면 무조건 상수항이라고. 이걸 끼워 맞춘 상태로 A값을 찾는 게 조금 더 빨라. 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미련해 보이긴 해요. 그래도 뭐 공식이니까 설명은 드렸고. 자, 두 번째가 조금 어렵거든. 자, y는
sin 2x 한번 그려볼게. 이번에는 내가 x의 개수에 손을 댔네요. 그러니까 봐봐. 원래 이랬다고. 원래 sin x 그래프가 봐봐.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2파이였잖아. 360도. 그러니까 sin x를 그릴 때 봐봐. x가 0도일 때부터 360도가 될 때까지를 잘 대입을 해보면 이 그래프가 완성됐다 이거지. 근데 봐봐. 내가 지금부터 그릴 sin 2x는 뭐냐면 이 x가 0도부터 180도만 되더라도 x가 180도만 되더라도 360도가 완성이 돼버려요. 이해됨?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일 텐데 이 그래프가 0도부터 180도 때까지 벌써 이 그래프가 다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어? 주기가 바뀌잖아. 걔는 계속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그럼 선생님 sin 2x의 주기는 파이네요? 그렇지. 그럼 선생님 sin 2분의 1x 한번 그려보시죠. 이건 뭐냐면 x가 0도일 때부터 무려 720도가 될 때까지 그려야 비로소 한 바퀴가 완성이 된다고. 360도가.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간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 새끼의 주기는 4파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야. 근데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이거야. 근데 선생님 만약에 y는 sin 3분의 5x 같은 거 그려줬다 치면 이거 어떻게 그려요? 못 그리지. 이건 나도 그릴 자신이 없지. 근데 주기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외울 겁니다. 그래서 외울 거예요. 이 바뀐 그래프의 주기는 뭐가 될 거냐면 원래 주기, 사인에 이렇게 적어줄게. 사인의 원래 주기가 2파인 거 아는데 탄젠트가 나올 수도 있고 코사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사인의 원래 주기에다가 분모에 x의 개수를 나눠주면 되는데 x의 개수도 양수일 수 있고 음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값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기 같은 경우는 원래 주기에다가 분모에 x의 개수를 나눠주면 돼요. 양수로. 근데 대부분 미정계수 문제에선 대부분 양수라고 확정 짓고 들어가요. 딱히 상관은 없을 거야. 일단 여기까지. 그럼 이제 마지막 주기에 연관된 거는 이 b예요. b. 기억 잘 하시고 원래 주기에다가 x의 개수 나눠준다. 자, 그러면 이제 저 x-c가 문제인데 얘 같은 경우는 x축 방향으로 c만큼 움직인 거잖아. 딱 그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x축 이동거리구나. 끝. x축 방향으로 c만큼 이동했구나. 내가 왜 저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냐면 저거 미정계수 구할 때 그냥 단순 대입으로 무조건 풀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 이 그래프를 그러니까 삼각함수로서 별 의미가 없어. x축 이동거리는. 왜냐면 야, 내가 이걸 좌우로 흔들어봐. 좌우로 흔들면 주기가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안 바뀔 거 아니야. 야, 좌우로 움직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 거 아니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C값은 됐고 A, D, B만 잘 구분 지으면 돼. 한슬아? 그러니까 Y는 탄젠트 3X가 있었어. 최대값은? 그렇지. 최소값은? 주기는 뭘까? 원래 주기에다가 X의 개수만큼 나누고 이게 주기 바뀐 주기가 되는 거야. 자, 내가 탄젠트 왜 썼는지 알아? 이것만 연습하자. 탄젠트의 점근선 구하는 방법을 내가 뭐라고 설명했지? 근우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외우라고 할 때 뭐라고 외워? 야, 바뀌었을 거 아니야. 야, 주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래프 모양새가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근선의 모양새도 바뀌었을 거거든. 그럼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 점근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는 거냐면 내가 아까 외우라는 그대로. 어떻게? 주기의 절반 더하기 주기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렇게 외우라고 했던 거야. 주기의 절반 플러스 주기마다. 왜냐하면 탄젠트 그래프가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쟤 같은 경우는 더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근선도 더 쪼그라들었을 거라고 이렇게 바뀔 거니까 어떻게 외우라고? 주기의 절반 플러스 주기마다. 슬슬 한번 가볼까요?
다 채워도 되니? 외웠니? 지금 학교에서 진도 어디 나가? 아직 한 번도 안 나갔어? 이제 호흡법 했어. 내신 성적이 나오던 안 나오던 공부라는 걸 절대 놓치는 마세요. 이럴 바에는 안 하. 야, 그 진짜 이번에 미사고 심하겠어. 공부 안 한 새끼랑 공부 한 새끼랑 점수가 똑같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하위권 애들이. 중위권 애들도 야, 이 새끼보다 분명히 잘하는데 점수가 똑같을 것 같아. 아니면 더 잘 봤을 수도 있어. 이거 민준이 봐. 보면서 억울하잖아 너네도. 뭐 씨발 저 새끼가 저 점수가 나왔다고? 이게 억울하잖아요. 어? 저번에도 수학만 팠다 그랬어. 믿을 거는 수학 이래 놓고는 시험 보고 나서 잠수 탔거든. 너네는 왜 맨날 잠수 타요? 뭔데? 오케이. 사인 그래프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쉽죠? 봐봐. 어이씨, 너무 막 됐나? 봐봐. 네, 이렇게 하라고. 최소값, 최대값의 평균이 상수항이에요. 얘랑 평균 재면 마이너스 1이니까 C값 마이너스 1 나왔어. 이렇게. C값 마이너스 바로 나와야 되고. 자, C값이 마이너스 1인데 최대값이 2란 얘기는 A값은 3이었다는 얘기죠. A가 아마 양수라고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됐지? 자, 주기만 찾으면 되는데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계속 몇 칸을 나눴지? 4칸 나눴어. 오케이? 90도, 180도 뭐 이렇게 4칸 나눴잖아. 여기서 4칸만 잘 세주면 되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땐 그래. 2와 마이너스 4의 평균이 여기쯤 있잖아. 마이너스 1쯤 여기쯤 있는 거잖아. 여기가 평균일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는 이거라고. 여기서부터 시작. 1칸, 2칸, 3칸, 4칸.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인 건 맞아. 근데 나와 있는 x값들이 없잖아. 그럴 때는 그냥 코사인처럼 구하셔도 돼요. 아무 데서나 4칸을 만들어내면 주기가 완성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구나. 근데 이게 또 반복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x값이 4분의 파이고 여기에 x값이 4분의 5파이일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새끼 주기가 파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기에다가 x의 개수로 나눠주면 이 새끼가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b값은 2로 나온 거고 아까 a값 3 나왔고 c값 마이너스 1 나왔고 종료.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 자, 아래 문제 풀어보세요. 아주 비슷한 문제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슬슬 삼각함수의 어려운 문제가 이제 우다닥닥 나올 텐데 오늘까지는 개념 공부한다 생각하시고요. 볼까? 지금 나오지 않았을까? 한스라 C값은 몇 나왔어? 1. 그렇죠. 얘와 얘 평균이 C값이라 그랬으니까 1. 그럼 얘가 1이니까 A값은 3. 바로 나오잖아요. 최대값에 맞춰주면 되지. 자, 주기 볼까? 주기는 여기와 여기 점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같은 위치에 누군가가 다시 올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완성될 거니까 주기가 파이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B의 정답은 2. 별로 어렵지 않았고. 탄젠트가 나오면 은근히 어렵다니까. 가보자.
자, 최대값, 최소값이 없어, 탄젠트는. 그치? 그래서 내가 일단 이걸 뭐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이게 x의 이동거리를 보여주진 않아. 이건 bx가 마이너스 c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는 너네가 실수하지 않게. 안 실수할 수 있으면은 뭐 멋대로 하세요. 나 같으면 얘를 요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이래야지 x가 이동된 거리를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주기부터 찾겠습니다.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파이였거든요. 근데 얘가 같은 곳이 다시 나오는 요거. 요 간격이 뭐냐면 4파이입니다. 4파이. 오케이. 그럼 주기가 4파이인 것까진 찾았잖아요. 그래서 b값은 원래 주기에다가 b로 나눴더니 4파이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b값은 4분의 1로 나온 거예요. b값은 4분의 1. 자, 위에다 써놓을게요. b값은 4분의 1. 그러니까 얘도 세팅이 되겠네. 4c로. 됐니? 자, 여기서 조금 어렵다. 간다해. 자, 주기까지는 찾았어. b값 찾았고 c값 찾아야 돼. x축의 이동거리는 별 의미는 없지만 나올 때 판단을 좀 잘 해주시면 돼. 야, 탄젠트 원래 그래프 머릿속에 떠올려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었으니까. 탄젠트 원래 그래프는 원래 어디서 그려지지? 0,0을 지나요. 아까 탄젠트 그래프 인간들아. 짠짠 이렇게 갔었잖아. 가장 첫 번째 그래프가 원점을 지났잖아. 이렇게. 근데 봐봐. 지금 원점을 안 지나지. 원래 여기서 지났어야 될 애가 안 지나고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 내가 지금 알파벳 부호는 나와 있을 거라 상관은 없는데 연습하잖아 지금. 봐봐. 원래 요렇게 그려졌던 탄젠트 그래프가 여기로 바뀐 걸 수도 있고 여기로 바뀐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이렇게 그려졌던 탄젠트 그래프가 플러스 파이만큼 이동되어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마이너스 3파이만큼 이동한 느낌일 수도 있다고.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석해야 돼.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렇단 얘기는 얘가 x 마이너스 파이가 됐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갔다면 x 플러스 3파이였을 수도 있다고. 내 말 여기까지 동의할 거야? 그렇단 얘기는 저 뭐 잘못 썼나요? 맞게 썼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4c가 마이너스 파이였을 수도 있고 이때는 4c가 3파이였을 수도 있어. 이렇단 얘기는 c값은 4분의 마이너스 파이가 되거나 아니면 c값은 4분의 3파이가 완성돼야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되니? 오케이. 둘 중 뭐예요? 부호 나와 있을 거야. 무조건 부호 나와 있을 거예요. c값은 0과 파이 사이래. 오케이. 정답 끝. c값은 4분의 3파이였어. c값은 4분의 3파이였어. 그럼 여기다가 c 대신에 4분의 3파이를 대입하면 3파이. 이렇게 작성한다는 거지. c값은 4분의 3파이였고 a값만 찾으면 이제 게임 끝나네. a값 찾는 건 제일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좌표 하나 찍으세요. 보이네요? 0,-3을 지나잖아. x 대신에 0을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x 대신에 0을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3을 있으면 이렇게. 탄젠트, a 탄젠트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이게 최종적으로 4분의 3파이가 됩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네요. 4분의 3파이가 뭔지 모르니 난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쓰면 얘랑 각을 합쳐서 180도가 됩니다. 얘랑 각을 합쳐서 180도가 되면 180도 주인공은 사인이었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사인 45도는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이 되므로 a 값은 3. 요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젠트가 나오면 조금 호흡이 길어진다고. 이게 나중에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탄젠트가 나오면 호흡이 좀 길어져요. 이게 너네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합쳐지는 딱 그 느낌. 탄젠트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 fx는 중간고사 때 한 거. 오케이. 이게 아주 조금씩 어려워질 거야 이제. 쉬운 문제들은 거진 다 끝난 것 같고.
아마 한 30번 중반 때부터 확 어려워질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까지 복습 잘해 두시고요. 오늘 다 끝날 것 같진 않으니까. 얘들아 이제 그만 놀아라. 끝났잖아 이제 학교 일정. 그만 놀아. 시험 한 달 반 남았어. 맞지 않나? 시험 한 달 반 남았어. 하면서 여름방학이잖아. 나 여름방학 이번에 고3애를 전부 다 10시에 불렀는데. 질문하지 말고 그냥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는 오전 10시에 나와 이랬거든. 왜냐면 고3 애들은 이제 내신이 끝났어. 기말고사 끝나면 2학기 때 내신을 안 챙겨도 되잖아요. 3학년 2학기 때 내신을 보긴 해요. 근데 안 챙겨도 돼. 아 근데 본인이 혹시 반수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챙기는 게 맞긴 한데, 아니 반수할 생각 때문에 2학기 때 하는 거 좀 웃기긴 하잖아요. 그리고 반수는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도 하지 마. 근데 재수도 하면 안 되는데 반수는 더 하면 안 돼. 내가 너네를 모르냐? 한 달만 지나도 공식 다 까먹는 애들이 반수를 어떻게 해요? 근데 반수가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배운 거 잘 안 까먹고 보통 그런 애들 하는 게 맞지 않나? 서울대 가고 싶었는데 연고대 가고 빡돈 애들 약간 이러면은 좀 해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약간 그런, 무슨 반수를 얼마나 학교를 얼마나 올리려고, 말이 안 돼. 우리가 그거를 반수하는 거만. 그러니까 반수하려면 아니야 반수하지 마.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없애. 그러면 이제 고3 애들은 수능밖에 안 남았잖아 이제. 그럼 내신 준비를 안 한다는 얘기는 걔네들은 이제 재수생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여름방학 때부터 아무것도 걸리적거리는 게 없죠. 재수생이에요 지금부터. 기말 끝나면. 그리고 이미 이번 중간고사 딱 보잖아. 애들 눈빛이 변했어. 기말고사는 열심히 준비 안 하겠다 이러고 약간 눈빛이 이미 보여. 육문술 드립치는 애들도 있고. 혹시 논술 생각하는 사람 먼저 하지 마라. 논술 별로. 내가 수리 논술은 수업을 해주고도 저 인문 논술은 수업 못 하고요. 수리 논술은 해주는데 고3 애들 데리고. 논술을 육논술이 됐다는 얘기는 딱 그거 아닙니까? 정시 성적도 안 나오고 수시 성적도 안 나와서 마지막 잭팟으로. 그러니까 목표는 여기 있는데 내 몸 상태는 여기 있다 이거지. 근데 무언가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육논술로 가겠다 이거거든. 논술 올인하겠다 이거거든. 근데 논술은 수시 상향으로 쓴 것보다, 상향도 기준점이 있잖아요. 니들 성적에 서울대로 상향을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 기준 상향으로 한 것보다 논술 합격률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미사고 재작년에 특히 약식 논술 100명 넘게 지원했죠. 한 명 붙었나 안 붙었나 둘 중 하나였을 거예요. 한 명 붙었나 아니면 다 떨어졌나 이랬을걸? 약식 논술도 그 모양 그 꼴인데 수리 논술은 가천대보다 조금 더 윗급이 수리 논술을 많이 보잖아. 인문 논술도 마찬가지일 거고 합격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럼 육논술 떨어지면 니들 어떻게 할 건데? 수시 6장 카드를 다 그걸로 써버렸으니 뭐로 가야 돼? 정시로 가. 근데 6개월 동안 계속 수리 논술. 그냥 고졸이 나아요 그럴 바에. 얘들 모르겠어. 기준 좀 잡아줘. 천안. 천안이 경기도에 있니? 그러니까 국립대 제외할게. 국립대는 뭐 국립대니까. 천안보다 더 못 갈 거면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고졸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체감이. 어차피 들어도 무슨 학교인지 모를 것 같아. 나도 들어도 까먹어. 요즘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연성대 정도? 연세대는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조롱하던데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야 혹시 연성대 다니는 애들 YS대라고 하고 다니냐?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러던데. 어쨌든. 아니면 저 밑에 삼국지 찍어도 되잖아. 고구려대, 신라대, 백제대 이러고. 서울에 스카이가 있으면은. 그것도 없어졌다며. 고구려대가 없어졌니? 삼국 통일이 되겠네요. 둘 중 하나만 더 사라지면. 신라대가 남으면 되겠네. 아니 농담이야? 야,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놓으면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공부를 놓으면 내년에 정시도 어떻게 해결이 안 돼. 힘들어져. 그럼 너네 또 육론수 써야 된단 말이야. 떨어지면 또 이게 재앙이야. 너네 윗선배들이 그렇게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야. 걔네들도 2학년 때 매년 육론수 쓰는 애가 나한테서 나오거든. 내 반 애들 중에 항상 내년에도 있을 거예요. 육론수 쓰겠다는 애들이. 매년 나왔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2학년 때 내가 이 소리 하면 병신들 육론술이 뭐냐 이랬어 걔네들도. 근데 지들이 하잖아.
니들도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면 안 돼.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공부를 안 하면 니들만 손해거든요. 가자. 너네가 이건 알 거 아니니. F 안에 GX를 넣는다 이것까지는 알 거 아니니. 그러면 여러분들 미적분 2 하시는 분들 야 내가 빼라 그랬다.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봐. 지우는 빼겠다는데. 기하 미적분 2 뺄 거래. 뺄 거래. 너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봐. 너 지금 대수 하나만 하기에도 벅찰 텐데 여기서 기하 얹을 수 있니? 그리고 나 그 얘기 짧게 할게요. 공대 계열 가실 분들 중에 권장사항이라고 미적분 2랑 기하하라 그러잖아. 그 권장사항이라서 필수가 아니에요. 필수인 학교는 아마 정해질 거야. 대한민국 한 5개 학교가 필수로 정할 거거든. 그거 못 갈까 봐 걱정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갖고. 왜냐면 지금 대수 개박살 났잖아요. 근데 다음 학기인데 이 대수 같은 미적분 1에다가 기하라는 과목을 하나 더 얹으면 수학 양이 2배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네 이거 숙제하기도 빡셌잖아. 근데 내가 선배들한테 뭐라 안 그런 게 뭐냐면 선배들은 그게 상대평가가 아니었단 말이지. 근데 기하 하겠다는 애들 중에 수학 못하니까 찾기가 힘들걸? 별들의 전쟁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 최악의 상황에 4, 5등급이 떴다라고 치면 그건 하나 만화인 거잖아. 그냥 수시 평균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떨어지는 것도 둘째치고 기하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공부 시간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과목이 수학이다 보니까 국어, 영어 공부할 시간도 많이 줄어들 거야. 응? 기하를 빼고 차라리 사회 넣는 게 나아요. 왜 사회를 넣는 게 낫냐면 사회 하는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못해요. 불만 있어요? 수능 보는 애들도 과탐이 공부 잘해, 사탐이 공부 잘해, 평균적으로. 과탐이 훨씬 잘해요. 이과 과목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문과 애들이 언어 쪽이 세고 이과 애들이 수학, 과학 쪽이 세고 그랬는데 그냥 지금은 수학, 과학 잘하는 애들이 공부 자체를 잘해. 영어도 잘해. 평균적으로 보자면. 일단 대학은 가고 나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지. 너네 마지막에 그 생각도 해야 돼. 일단 과를 일반적으로 좀 등급 컷이 낮은 학과를 지원해서 한 학기만 냅다 공부하고 전과하는 방법까지도 우리는 감안을 해야 돼. 일단 학교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아잖아. 저 지방대에 공대 갈 거야. 인서울 쪽에 무슨 좀 일반적인 거 갈 거야. 또 너네 같아도 거기 갈 거 아니야. 그래서 한 학기만 딱 공부 딱 해고 전과하면 되지. 일단 학교 가는 게 우선이잖아 우리가. 학교 가서 너네가 지금 대학교 가서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졸업장 때문에 이런 거잖아 사실. 냉정하게 말하자. 학교부터 가야 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네 이번 중간고사 본 것도 내가 딱 느낌이 오고 미간고 애들 백발백중 한 권도 못 풀고 들어가는 거를 딱 보니까 걔네들은 기하랑 미적분 2를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좀 판단을 내려봐. 왜 못 바꿔?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학교 선생님은 당연히 못 바꾼다 하죠. 왜 못 바꾼다 해요? 너네가 바꾸겠다면 절차가 몇 번이나 또 생겨요. 뭐 신청하고 서류 받고 승인 받고 뭐 하고 반 또 배정 이런 게 좀 생겨. 그러니까 너가 말하면 된다 안 된다. 누구 시켜? 안 해. 너네도 지금 내가 안 보내주면 엄마 찬스 쓰잖아. 엄마가 된댔어 이런 거 하잖아. 그래. 엄마 찬스 써야지. 너네 입으로는 안 될 거야 아마. 아니면 매일같이 찾아가. 커피 한 잔 들고 매일같이 찾아가. 한 일주일만 찾아가 봐. 아우 씨발 알았어 이러고 바꿔주실 거야. 바꿔. 내가 아는 너네들은 기하 미적분을 하지. 혹시 예원이랑 시연이 한 거 있니? 가자. 여기까지는 알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이 GX를 치환하는 거예요. 우리 문과 사장님들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치환. 얘가 얘를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f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고사 때 늘 느꼈잖아. 치환하면 뭐가 생기지? 범위가 생겨요.
오케이? 치환하면 범위가 생기니까 t에 대한 범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gx의 범위를 찾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안 어려우니까 잘 봐봐. 그럼 내가 얘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아주 간단하게 그리면 돼요. 이쁘게 안 그려도 돼. 원래 0,0을 지날 건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야, 요 정도는 괜찮잖아. 그치? 요 정도의 대략적인 감각만 있으면 된다고? 그때 문제에선 뭐라 그랬냐면 x는 0부터 6분의 파이까지래. x가 0은 여기 쓸 거고 6분의 파이는 여기 쓸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해. 그러면 3 탄젠트 6분의 파이. 그러니까 루트 3이겠네요. 그리고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얘가 3분의 파이라서 3루트 3이겠네요. 여기까지는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지? 이 범위가 얘의 범위니 결국 t의 범위는 루트 3부터 3루트 3 이하인 범위 안에서 f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결국 y는 로그 3의 t 플러스 2에서 중간고사 범위죠.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된다는 이야기고 최대값은 t가 최대일 때 3루트 3 여기다 대입하면 암산되니? 돼야 되는데 이거 몇이에요? 눈으로 풀어. 그래도 시험을 봤는데 여기다가 3루트 3 대입해봐. 정답 몇이야? 여기만. 시작. 2분의 3. 됐지? 2분의 3에다가 2를 더할 거니까 2분의 7. 이게 최대값이 될 거고요. 아니면 여기다 루트 3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 되겠죠. 2분의 1 더하기 2, 2분의 5.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나올 거고 몰라요. 더하라고 했는지 곱하라고 했는지 그냥 쓰라고 했는지 더하면은 6이 나왔겠네요. 자, 요렇게 이제 함수에 삼각함수가 여러 개가 포함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미션을 너네한테 주는 거야. 두 가지의 미션만 처리하면 나머지 영역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요? 두 가지의 미션인데 첫 번째는 각 통일이 돼야 됩니다. 현재는 각 통일이 전부 다 x로 통일이 돼 있죠. 각이 x죠, 지금 다. 두 번째, 문자 통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미션을 주는 거예요, 사실. 각 통일이 그나마 들라고 문자 통일은 진짜 많이 나, 문자 통일은. 얘는 지금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이기 때문에 문자 통일을 시키란 얘기야. 근데 아까 외웠던 거 있죠? s제곱 플러스 c제곱은 어차피 뭐일 거니까? 1일 거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y는 마이너스 4에다가 1 빼기 s제곱으로 바꿔주시고 플러스 4s에다가 더하기 3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4s제곱에 플러스 4s에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결국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란 이야기고 알겠지만 한 번만 써볼게. 이거를 s에 대한 2차 함수로 해석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2차 함수처럼. 단 여기서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봐서 알겠지만 막 풀면 안 되고 사인은 항상 마이너스 1부터 1일 때까지만 풀면 됩니다. 맞잖아요. 사인 그래프의 최대값은 1이었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럼 저 새끼가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됐을 거고 이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배분의 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이게 사인의 좌표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어디쯤? 여기쯤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1은 어디쯤?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거. 최대값은 1을 대입한 거기 때문에 최대값부터 찾을까요? 1 대입하면 되잖아요. 1. 7 나올 거고요. 최소값 같은 경우는 s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나오겠지. 간단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28번. K를 안 준 대신에 최대값을 역으로 줬을 거야. 저처럼 똑같이 각통일, 문자 통일에 신경 쓰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볼까? 여기까지 나왔을 거 아니야. 문자 통일 시켰을 거고 위로 볼록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배 분의 제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여기쯤 있을 거고 1 여기쯤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은 s가 2분의 1일 때겠네요. 2분의 1을 저기다 대입해. 2분의 1을. 아 몇이냐? 야 몇이냐?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대입하면 여기가 플러스 1이에요. k 더하기 2. 이게 지금 2분의 15가 뜬다고 문제가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3이 마이너스 1을 저기다 던질까? 던지면은 얘가 지금 16이니까 8이잖아. 8. 얘가 5면 되겠네. k값 5 끝 이렇게. k값 5니까 얘가 7이네. 여기까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최소값일 거니까 마이너스 1만 여기다 대입하면 몇이니? 이거 3이니? 끝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저번 시간 때부터 이번 시간 때까지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없어. 그래서 우리의 10시 테스트는 이 번호까지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클리닉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내가 너네 숙제된 거 없죠? 여행 잘 갔다 오셨으니까. 오늘 클리닉 때는 오늘 테스트 볼 문제가 많습니다. 10시 전까지 1번부터 28번까지 테스트 준비하시고요. 오늘 나갈 숙제가 뭐냐면 우리 등차 등비 시험 봤잖아. 근데 시그마에 등차 등비가 나와요. 배워보신 분들은 알아. 등차 등비가 안 되면 시그마를 못 건드릴 때가 와요. 그래서 그렇다고 등차 등비를 내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거든. 너희도 듣기가 좀 뭔가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숙제로 등차 등비 프린트를 드릴 겁니다. 약 40문제 정도 되고요. 저번에 너네 등차 등비 시험 볼 때 내가 그 컨셉 메이커에 20문제 정도를 넣었던 걸로 기억해. 거기에 17문제가 추가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수업할 때 봤던 문제들이고 이해됐지? 그래서 어쨌든 이건 숙제로 오늘 제출을 할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수요일에 클리닉 시간 때 이거 오답하시면 돼요. 오케이? 지금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 프린트는 제가 곧 드릴 거고요. 클리닉시로 넘어가는데 8시 15분까지 착석을 해 있으세요. 오늘은 제가 클리닉 볼 겁니다.